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뭐 배웠지? 확률 분포인데 어떤 확률 분포를 배웠어? 이산 확률 분포를 배웠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 뭐야? 확률 변수들이 다 띄엄띄엄 있죠. 1, 2, 3, 4, 5. 그리고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들이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확률 질량함수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밑에 확률 질량함수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는 다른 확률 분포도 있는데 어떤 확률 분포가 있냐면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말 그대로 확률 변수들이 연속적이야. 그리고 각각의 확률들을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가 아니라 밀도라는 말을 써서 확률 밀도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x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실수 전체야. 예를 들면 아니면 뭐 1부터 4 사이의 확률 변수 값을 가져. 연속된 값을 가져.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야. 뭐 1, 2, 3, 4만 있는 게 아니라 1이랑 2 사이에는 요 수많은 값들도 다 확률 변수야. 그럼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뭐가 있냐면 확률 질량함수. 예를 들면 뭐 이런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함수. 요거를 f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확률 연속 확률 변수 1부터 4 사이에 연속돼 있지 다 확률 변수들이. 이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각각에서의 확률들을 나타내주는 요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얘는 조금 다른 게 얘들아 이 2에서의 확률이 2를 넣었을 때의 즉 f2가 아니에요. 얘가 확률이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넓이로 구합니다. 2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는 없어. 근데 뭘 구할 수 있냐면 x가 예를 들어서 2랑 3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건 구할 수 있어요. x가 2랑 3 사이에 있을 확률은 뭐냐면 2부터 3 사이에 이 확률 밀도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넓이 값이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 넓이를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라고 하면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확률 변수가 2랑 3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뭐 하면 된다? x축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원래는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건 적분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항 함수를 적분해야 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직선 정도의 넓이를 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함수가. 이해되니? 이게 연속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라는 건데요. 확률 밀도 함수 개념이고요. 요거 문제 한 문제 풀어볼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문제 풀면서 갈게. 예를 들면 정규분포 몇 페이지냐면 251페이지 이런 거 한 문제 볼까?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몇부터 몇 사이에 정의가 됐대 지금? x가 0과 3 사이에서만 정의돼 있죠. 그럼 나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서만 그리면 되는 거야? 0부터 3 사이에서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이 x 값이. 자, 이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y축이면 확률 밀도 함수는 y는 kx래. 뭐 이런 fx는 kx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얘들아 그러면은 전체 확률은 몇이 나와야 돼? 항상 전체 확률은 1이 나와야 되지? 그럼 요 0부터 3 사이에서 요 전체 넓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 3,3k죠? 요 점은 그럼 밑변의 길이 얼마? 밑변의 길이 3 곱하기 높이 3k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9k가 얼마가 나와야 돼 지금?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k가 얼마겠구나 k가 9분의 2여야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이때 문제에서 궁금한 거 그러면 2부터 3 사이의 확률을 구해달래. 2부터 3 사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2부터 3 사이의 확률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2부터 3이면은 여기로 볼 수 있겠죠? 얘가 1, 2, 3 이렇게 했는데 2부터 3 사이의 확률이면은 요 넓이 구해달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팁. 닮음 이용하면 항상 좋거든. 어차피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많이 볼 거야 너희는. 확률 밀도 함수 구하라고 하면 보통 직선으로 줍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아까 말 안 한 게 있는데
왜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왜냐면 확률을 구할 때 넓이를 구하는데 x축 아래에 있으면 이 넓이 적분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확률 밀도 함수는 x축보다 위에 그려지게 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얘들아, 이 전체 큰 삼각형 있지? 전체 큰 삼각형이랑 이 조그만한 이 삼각형 있지? 몇 대 몇이니? 길이 b가 2대 3이지. 그럼 넓이 b는 4대 9가 되겠지. 무슨 소리냐면, 요 큰 삼각형 있잖아. 요 큰 삼각형이랑 요 놈이랑 이 조그만한 삼각형, 요 조그만한 삼각형 있지? 얘랑 넓이가 몇 대 몇이라고? 4대 9라고. 4대 9. 근데 이 큰 삼각형 넓이가 1이었잖아 아까. 그럼 얘는 9분의 4겠지? 그럼 요만큼 9분의 5겠지? 정답이 9분의 5가 됩니다. 전체가 1인데 이런 식으로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 익혀주세요. 뭐 한 문제 더 봐볼까? 아니면 이 정도면 이해했나? 홀수번 풀어오면 되는 거니까 짝수번 한번 보자. 자, 이런 거 한번 본다라고 하면, 자, x가 어디 정의되어 있네 지금? x는 0과 1 그리고 1과 2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0부터 2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 2라고 해볼게요. 근데 0과 1 사이에서는 fx가 뭐래? kx래.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y축 있다 쳐볼게요. 0과 1 사이에서는 kx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봐. y는 kx야 이거 지금. 그러면 1 넣었을 때 k가 나오겠지? 직선. 이런 직선이 되고, 지금 1 넣었을 때 k가 나오고,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얘가 어떤 직선이 된다는 거야? 얘는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k인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다. 1과 2 사이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직선의 방식은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1이 된다 그랬죠 내가? 그러면은 k가 몇이었구나? k가 1이겠구나 라는 게 구해집니다. 바로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내가 k가 1인 건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또 궁금한 게 뭐래? 2분의 1부터 2 사이의 넓이를 구해달래지. 2분의 1이면 어딨냐? 여기 2분의 1부터 2 사이의 요 넓이 값을 구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구할 것 같아. 일단 얘를 이렇게 쪼갠다. 나 같으면 얘를 이렇게 쪼개. 그러면은 이 넓이는 얼마? 일단 이 넓이는 2분의 1이고요 확률 구하라고 하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건데, 요 넓이는 아까 닮음 이용하는 거. 이 전체 요 삼각형이랑 이 조그마한 삼각형이 몇 대 몇 닮음? 2대 1 닮음이니까 넓이 b는 4대 1이 되겠지. 제곱해서. 그럼 얘가 아까 2분의 1이었는데 얘는 8분의 1이 되겠지. 그거의 4분의 1. 그럼 얘가 8분의 1이면 얘가 8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닮음 이용이 좀 훨씬 편해. 얘는 8분의 3이 돼서 얘랑 얘를 더해주면 정답이 8분의 7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게 8분의 7인 거고, 정답은 얘가 8분의 7인 거고, 여기에 1 더하니까 8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 그냥 정규 분포는 아니에요. 그냥 연속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 함수 줬을 때 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풀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려주면 그냥 넓이 전체가 1 된다는 거 이용해서 미지수 구해주고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 구해주시면 됩니다. 또 넓이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 보면 직선밖에 안 나오지 지금? 너희들 2차 함수, 3차 함수 나온 다음에 그걸 적분해서 넓이 구하라고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내도 상관없는데, 쟤는 나 같으면 낸다. 나 같으면 낼 것 같긴 해. 어차피 수투 배웠잖아. 근데 확률 단원에서, 어쨌든 확통 단원에서는 최대한 그런 계산적인 것보다는 이런 의미 자체에 좀 집중해서 보라는 의미로 직선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다 직선 이렇게 다 보면 다 삼각형, 사다리꼴 뭐 이런 직선 위주시 보면 다 이런 거 풀어보세요. 아셨죠?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확률 밀도 함수 관련된 건가? 이것도 하나 볼까? 유형 2번도 한번 봐볼게. 좀 색다른 유형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데 0과 3 사이에서만 볼 거래.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얘의 두 근이래. 재밌네. 얘 그러면은 근 구해주면 어떻게 돼? x가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거든요. 얘들한테 생각을 해봐. 누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주영아,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커야 될 것 같아? 왼쪽 오른쪽 중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3분의 1이야 지금. 2분의 1이 더 크고 3분의 1이 더 작잖아. 근데 누가 2분의 1이겠냐는 거지 내 말은.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몰라? 몰라? 볼까? 자, x가 있죠? 여기 x축이 있는데 얘는 어디서 정의돼 있다고? 0부터 잠깐만 0부터 1 2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거고 여기 위에 뭔가 있겠지. 확률 밀도 함수가 있겠지. 뭔지 몰라요. 대충 그려볼게요. 뭔가 있을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한 놈은 뭐냐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한 놈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무조건 뭐가 더 크겠니?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무조건 더 크겠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보다는.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는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얘가 몇이 된다? 요 놈이 2분의 1이고 요 놈이 3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1부터 2 사이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자, 0부터 2까지 요 전체 넓이가 2분의 1인데 요만큼은 3분의 1이야.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주면 요 넓이가 나오지 않겠어? 1과 2 사이의 확률이. 즉 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지.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뺀.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넓이가 뭐니까? 확률이니까. 민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니 너무 빨랐니? 네. 자, 어디까지 이해했어 혹시? 2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1 이하일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 이해되니? 네. 이건 이해돼? 네, 요거. 자,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한 거냐면, 자, 민주씨. 자, 어떻게 할까? 자, 요 넓이를 A라고 해볼게. 요 넓이를 B라고 하고. 이해되니? 그럼 요 넓이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즉, 이렇게 하자. A가 3분의 1이야 지금. 맞니?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3분의 1. B가 A 더하기 B가 몇이야? 2분의 1이야. 왜냐면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B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서 구했다 생각하면 돼. 괜찮았지? 네. 은별이 괜찮아? 은별이 춥니? 아니요. 괜찮아? 응. 뭐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다 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본 거고, 지금부터 볼 건 이제 정규 분포를 볼 겁니다. 자, 그럼 정규 분포는 뭐냐? 지금까지 오케이. 연속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 함수 지 마음대로 주지?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고, 정규 분포는 뭐냐면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자, 정규 분포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변수 x가 있는데 얘의 확률 밀도 함수도 있겠지.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텐데 얘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떤 상수, 두 상수가 있는데 두 상수 m 시그마에 대해서, 이때 시그마는 양수입니다. 이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걔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라는 거냐면, 이 fx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런 형태로 생겼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때 x의 확률 분포를 일대의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 E가 뭔지도 모르지. 물론 미적분을 한다면 압니다. E가 뭔지도 모를 거거든. 이 지수함수인데 그냥 이 S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이런 일정한 모양을 갖는 함수가 된다면, 확률 밀도 함수가, 그걸 우리가 정규 분포를 그린다고 합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그럼 얘가 어떻게 생긴 놈이냐, 요 놈 있지. 요 놈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야. 얘는 자, 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m 있지, 여기 m. 얘가 여기 m이 있는데 m이 중심축이야. 맞지? 얘가 중심축이고요. 얘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런 식으로, 대칭이 아닌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있고, 좀 대칭 같니?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이라고 하나? 종? 근데 에밀레 종 본 적 있니? 근데 사실 좀 난 무덤 같은데 어쨌든 종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냥 엎어져 있는 종 모양의 이런 함수가 그려진다. 얘들아, 정규 분포는 무조건 다 이렇게 생겼어. 물론 이 종이 예를 들어서 여기 m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얘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m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m2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m은 똑같은데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모양은 그러니까 엎어져 있는 이런 종 모양이라는 거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어. 조금 더 뾰족하게. 얘는 똑같이 m은 이 m3랑 이 m1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이때는 요 놈 있지, 요 시그마 값이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 자, 얘들아, 여기서 복습 하나 해볼까? 자, 이 보라색 정규분포랑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파란색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은 똑같지, m은. 이 대칭축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 이 평균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고. 얘들아, 표준 편차나 분산, 이거는 산포도를 의미하는지.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덜 흩어져 있는 거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산포도를 의미한다. 그럼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많이 흩어져 있다, 조금 흩어져 있다? 민주? 많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산포도라는 건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그게 크면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파란색이 시그마가 더 큰 거야, 보라색이 시그마가 더 큰 거야? 파보. 파랑이? 보랑이? 보랑이가 아닌데? 보랑? 파랑, 보랑. 보랑? 얘가 더 많이 흩어져 있니? 파랑. 파랑이 더 많이 흩어져 있지 않아? 얘가 더 시그마가 큰 거야.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즉, 요 파랑이보다 얘가 시그마 3라고 하고 얘가 시그마 1이라고 하면은 시그마 1이 시그마 3보다는 더 크겠구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돼.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해되니? 이랬을 때 어쨌든 간에 이런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다시 그릴게. 어쨌든 자, 이렇게 실수 전체에서 이 m을 축으로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fx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얘를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정규분포를 그리는 곡선이기 때문에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때 x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평균은 m이 되는 거고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요런 정규분포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른다? 정규분포. 정규라는 건 노멀한, 그러니까 표준, NORM, norm, 이 표준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은 우리가 n이라는 약어를 써줍니다. x가 뭘 따른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줍니다. 우리 이항분포에선 뭐 했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런 거 했었지. 바이너리 이항이니까 두 개. b 시행의 수가 n번이고 한 번 시행할 때마다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연속 확률 변수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까지 이해되니?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한번 말해볼까? 특징 1번, 얘는 뭐에 대해 대칭? x는 m의 대칭 플러스 무슨 모양? 그냥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하세요. 그냥 이거는 주입식으로 하세요. 종 모양의 곡선이래. 자, 두 번째 특징, 곡선과 어디 사이? x축 사이 넓이 얼마게? 모든 확률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 전체 넓이 1입니다. 이거 실수 전체긴 한데 이 넓이 1이에요. 쭉 다 더하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은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고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항상. 무슨 소리냐면 얘가 x가 아무리 무한대로 가도 절대 x축을 넘어가진 않아. 무조건 x축 가까이 갈 뿐이거지 x축을 지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m을 넣었을 때 가장 최대값을 갖는 거지. 자, 마지막 특징은 우리가 봤어. 이렇게 시그마랑 m이 달라지면 어떤 식으로 얘가 이동하는지. 시그마가 똑같고 평균만 달라지면 파란색 빨간색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평균은 똑같은데 시그마가 달라지면 얘가 더 모아지는지 흩어지는지가 좀 달라진다. 전체 넓이는 항상 다 1이고요. 이걸 알고 계시면은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본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얘들 아까 일반적인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뭐 위주로 했었니? 넓이로 확률을 구했지. 확률 구하는 거 연습하는 거거든. 넓이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도 이거 넓이 구할 수 있겠어? 너도 이거 이 함수 적분해야 하거든. 넓이 구하려면 얘를 적분해야 돼. 절대 적분 못합니다. 그리고 얘는 m과 시그마일 때마다 함수가 다 달라지지. 그러니까 얘 너무 계산하기가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걸 구해주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툴을 하나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확률 구하기 할 거거든. 정규분포 곡선에 에서의 확률 구하기. 자,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어떤 x가 만약에 뭘 다르냐면 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얘를 따랐을 텐데 이걸로는 넓이를 못 구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얘를 표준화 시킬 거거든. 표준화. 무슨 소리냐면 얘를 표준화를 시킬 건데, 표준화를 시킨다는 게 뭐냐면 얘가 원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였잖아.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표준화를 시킨다는 건 평균이 0이고,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m에는 100이 올 수도 있고 1억이 올 수도 있고 뭐 시그마에도 뭐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해. 정규분포는 m과 시그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얘를 m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케이스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정했어. 이렇게 이걸 따르게 만들 거거든, 이 x가. 그러면 무슨 짓을 해주면 되냐면, 자 이 x에다가 m을 빼고 얘를 시그마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얘를
Z라고 새로운 확률 변수를 세팅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 X가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가 아니라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걸로 이렇게 얘를 표준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 이러면 근데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얘는 넓이 값을 문제에서 다 구해놨어. 그걸 표준 정기분포표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어. 뭐 어떻게 정해놨냐면 뭐 이런 식이야. Z가 0과 1 사이일 때의 그러니까 뭐랄까 P 0부터 Z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넓이를 다 구해놨거든. Z1이 1일 때, 즉 0과 1 사이에서의 확률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다 구해놨어. 잠깐만. 엉망이네. 이런 식으로 자 0에서부터 1 사이의 넓이 얼마라고 구해놨고 Z2가 2일 때 뭐 1.5일 때 Z1 얘가 1.5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2.5일 때 확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문제에서 다 구해놨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 지금 얘는 축이 몇이 되는 거냐면 얘는 축이 Z가 되는 거거든. 얘 축이 X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편하게 얘는 넓이를 내가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X로는 얘를 Z로 바꿔서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이러면 넓이 값이 다 구해져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문제 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Z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원래 있었던 X에서 M 빼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 돼.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가 우리 다 구해져 있는 거고 정기분포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을 다 설명한 건데 문제 조금만 풀고 마무리할게. 이런 식으로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면 된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하나 봐볼까? 자 그냥 1222번 한번 봐볼게. 확률 변수 X가 뭘 따른대? X가 정기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는데 얘 어떻게 생겼겠니?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M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자 문제 읽어봅시다. 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겠지? M에 대해 대칭이니까 1번은 맞는 말. 2번 M일 때 최대값 같지? 이 fx는 확률 밀도함수 맞는 말. 3번 M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M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똑같겠지. 무슨 소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M이 여기 있는데 M 플러스 A는 여기 있겠지. M 마이너스 A는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러면 M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을 요 넓이랑 M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을 요 넓이랑 똑같지 않겠어? 완전 대칭인데. 그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 지울게. 얘는 맞는 말이 되겠다. 자, 네 번째. A가 M보다 더 작을 때, A가 어디 있단 소리야? 요쯤 있단 소리죠. A가 M보다 작을 때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즉 이 파란색 넓이, 얘는 0.5에서 A부터 M까지 확률을 뺀 거래. A부터 M까지 확률은 여기지.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얘들아 이미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5를 넘었지 이미. 그치? 뭐 M부터 A까지가 0.5인데 얘는 0.5보다 큰데 어떻게 0.5에서 어떤 확률을 뺀 값이 되겠어? 얘가 틀렸지. 얘는 틀렸어요. 민주 이해돼? 네. 좋아요.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될 것 같은데 5번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A보다 이번엔 B가 더 크대. 큰일 났다. 더 확대가 안 되는데. 자,
A보다 B가 더 크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한 이쯤 있다 쳐봅시다. 이랬을 때 A부터 B 사이의 확률, 즉 요 넓이는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를 예를 B라고 하면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자 A부터 B 사이 확률은 지금 A지. 얘는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 A 더하기 B에서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 B를 뺀 거랑 똑같죠? 맞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괜찮나요? 그냥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적인 특징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림 그려보고 넓이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그냥 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1228번 볼게. 너무 쉽다. 이거 그냥 굳이 그려봐야 되나? 그냥 이거 아까 거 가져올까? 아니 그냥 그리자. 그리는 게 빠르겠다. 자,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다. 평균이 M이래. 평균이 M인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함수가 있다. M에 대해 대칭이고 X축 점근선 맞죠? 그 다음에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이 뭔 소리야?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까지 거리가 시그마다? 나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 소리야?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까지 거리가 시그마다라는 건, 나 이거는 모르겠네? 이건 잠깐 세모 칠게. 좀 새로운 정보다. 이건 얘들아,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이라는 건 여기에 의미하는 것 같거든. 이 변곡점 있지? 오목볼록이 바뀌는 이 변곡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대칭축까지 거리가 시그마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이거 모르고 있었거든. 이게 시그마인지 모르겠네. 일단 넘깁시다. 일단 그 다음에 곡선 fx랑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맞는 말이고요. 전체 확률은 1이니까 m이 일정할 때, 자 평균이 일정하다. 은별아, 평균이 일정해. 좌우가 바뀌지 않아. 근데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곡선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니? 그치? 흩어지지? 3보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흩어진 정도가 커지니까 얘는 낮아지면서 퍼지는 게 맞고요. 자, 얘는 맞는 말. 5번 가볼게. 시그마가 일정하다. 이거는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소리야? 얘가 요 모양은 유지된다는 소리야. 이 흩어짐의 정도는 유지가 된다는 소리야. 이 평균에서부터 흩어지는 정도, 요 형태는 유지가 되면서 m이 달라지면 이 모양은 유지가 되면서 좌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얘는 곡선의 모양도 달라진다는 건 틀렸어. 흩어져 있는 게 곡선의 모양을 유지하는 건데 지금 그건 일정하다며. 5번이 정답인데 나 2번은 몰랐던 사실이네. 신기하다. 야, 이걸 어떻게 아냐 근데? 이거 2번은 좀 잘못됐는데? 이거를 그냥 외우란 소린가? 변곡점 구하려면 얘들아, 아까 내가 아까 써놨던 그 함수 있지? 엄청 무지막지한 함수. 그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x점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여긴가봐. m 시그마랑 m 플러스 시그마인가봐. 난 이거는 모르고 있었긴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물어보는 데 없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수어야. 여기서 A랑 B 중에서 뭐가 더 시그마 표준 편차가 커? A랑 B 중에서요? A 곡선이랑 B 곡선 중에서 A가 더 큰 거지. 낮으면서 더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 볼 수 있어야 되고, 시그마가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M이 뭘 결정하고? M이 좌우,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걸 결정하는 거. 쭉쭉 가봅시다. 지금 시간이 없네. 아쉽다. 더 하고 싶은데. 자, 확률 변수 x가 뭘 따른대? 정규분포 7,3의 제곱을 따른대. 뭔 소리니? 평균이 몇이란 소리야? 여기 x축이면 평균이 7이면서 이렇게 대칭이란 소리죠. 지금 7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인데, 문제에서 2a-5부터 4a 플러스 1 사이의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얘랑 얘의 정중간에
이렇게 7을 포함하고 있는 게 가장 확률이 크지 않겠어? 이렇게 넓이를 가져가야 이해되니? 넓이가 가장 크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2a 마이너스 여기가 4a 플러스 1이 되도록 잡으면 되겠죠. 즉 얘네 둘의 정중간에 7이 있게끔 해주면 얘들의 정중간 어떻게 구해? 2분의 2개 더해주면 되지. 2a 마이너스 5랑 4a 플러스 1 더해주면 6a 마이너스 4가 7이 되도록 하는, 즉 6a가 18, a가 3이 되면은 가장 크겠다. 대칭적인 특징 이용하는 거지. 7을 기준으로 얘가 가장 큰 값에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니까 꼭대기에서부터 얘랑 얘의 정중간에 7이 있으면 가장 넓이가 커지겠다. 저 넓이가 이해되니? 이해 안 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비슷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서 풀어보시고,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기 표준 정규분포까지 가고 싶은데 조금만 더 해도 되지 얘들아? 아직 10시 안 되긴 했어요. 10시에 끝내줄게. 자 봅시다. 자, 뭘 따른데?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얘가 뭘 따르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자 문제에서 준 게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몇이다? 0.8413이래.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m 플러스 시그마 있겠지. 시그마는 항상 양수니까. 그러면은 요 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413이라는 건 0.8413이라는 건 여기가 0.3413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이쪽은 0.5일 테니까. 이해되니? 이 정중앙을 기점으로 얘가 절반으로 나뉘잖아. 이해돼? 요 넓이가 0.3413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왜냐면 요 절반만큼의 넓이는 어차피 0.5라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문제에서 궁금한 건 m 시그마랑 m 플러스 시그마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인 건데, 얘들아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면 여기가 m이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지. m 마이너스 시그마는 그러면 요 넓이도 몇이 되겠어요? 요 넓이도 똑같이 0.3413 되는 거 아니야? 두 개 더해주면 0.6826이 정답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건 요 전체 넓이니까 여기도 0.3413이 되고. 이 대칭성 이용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얘는 대칭이니까 왼쪽은 이거면 오른쪽도 이만큼이 되겠다.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해되지?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줄 때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얼마다라고 줬을 때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표준화하는 것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 오늘 유형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보고 마무리할게. 자 요걸 보려고 오늘 요거 보고 마무리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좀 바쁘게 뛰어온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x가 뭘 따른대? 정규분포 평균이 11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때 x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건, 여기서 이거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100입니다. 평균이 미안합니다. 110입니다. 이렇게 그려졌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100이면 요쯤 있잖아. 10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 있지. 이거랑 뭐랑 똑같겠니? 1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랑 똑같겠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야? 120이 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근데 갑자기 Z가 뭐지? 싶은데 문제에 써놨어. Z는 뭐다? 표준 정규분포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래. 얘를 내가 표준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 표준화 어떻게 한다? Z를 어떻게 만들어? X에서 원래 있던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 게 Z거든. 근데 평균이 얼마야 지금? 그러니까 110이고 표준 편차가 4였잖아. X는. 그러면 나는 얘를 Z가 표준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르는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 확률 변수라고 할까? 이 Z를 어쨌든
요건데,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잠깐만요. 자 이거 하고 마무리. 자 x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궁금했었지. 자 여기서 뭐 하자는 거야? 얘를 z로 바꿔주려면 양변에 몇을 빼? 원래 내가 지금 이걸 구하고 싶었는데, 원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였는데, 그치? x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었는데 얘를 양변에 몇을 빼? 평균을 빼. 110을 빼. 그 다음 뭐로 나눠주면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얘가 몇이 된다고? 얘가 이제 z로 바뀐다고. 이해돼? 그럼 나는 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z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 얘가 마이너스 2.5거든. 계산해보면. 따라서 b는 몇이 되는 거야? 지금 얘는 마이너스 2.5 해서 a랑 b를 잠깐 다시 야 얘들아,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지금 얘는 z가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궁금하지. 자 내가 이렇게 z로 바꿔놨으면 z는, 자 이제 요 z 있지, z는 뭘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z는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거든. 이제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자 이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내가 원하는 건데 얘는 사실 뭐랑 똑같아?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변수랑 똑같지. 확률이랑 0에 대해 대칭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가 2.5가 됩니다. b가. 그래서 a 곱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정답이 300이 정답이 되겠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인 건데,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 풀어서, 얘들 오늘 나간 진도는 토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이항분포까지 숙제가 목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목요일까지 추가적인 숙제는 오늘 테스트 본 거에 대한 피드백 혼자서 한번 해보고 오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늦었네요. 죄송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